자, 우리는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혹시 나오면 부동산 가장매매, 아까 등기 그려오면 간단히 봤던 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효과 파트 읽으면서 그 필기한 걸 놓고 보시고요. 두 번째 논점 어디냐면 부동산 은닉행위예요. 사회 살 때 많은 거예요. 자, 간단히 되어 있지만 중요한 파트예요. 5번에 별표 2개 쳐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이 부동산 은닉행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별표 2개 친 거, 3개 친 것들은 심화에서도 다시 한번 더 해요. 요약에서도 또 해요. 나는요. 3번씩 하는데 그 은닉행위 뭐냐? 은닉행위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뭘 숨기기 위해 다른 걸 가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아버지께서 토지 3,000평을 자, 우리 아버지예요. 아들인 나에게 실제는 이걸 증여하려고 그래. 실제는 증여하려고 하는데 순진하게 등기를 할 때 증여 그러면 뭐가 왕창 나와요. 증여세가 왕창 나오니까 실제는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는 건데 이 증여세를 포탈하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 뭐한 거로 매매한 거로 꾸미는 거야.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매매한 걸 가장하는 거. 왜? 증여세보다는 양도세가 더 싸니까. 자, 그래서 실제는 증여인데 증여 겉으로 매매하는 건 매매하고 꾸미는 건데 부모 자식 간에 이 매매는 진짜 매매예요? 가장 매매예요? 가장 매매야. 누굴 속이기 위해서? 국세청. 아까 보면요. 비진입 표시는 농담, 거짓말. 비진입 표시는 누굴 속이려고 하는 거야?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아까 가장 매매, 통조편 누굴 속이는 거야? 둘은 속지 않아. 진짜 매매하는 거 알아, 둘은. 제3자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 가장 매매, 통점을 표시한 이유는 당사자는 속지 않아. 제3자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통절 표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비진입 표시예요. 왜? 국세청 속이기 위해서. 그 등기소 가서 거민계약서, 가라로 매매한 것처럼 거민계약서 작성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소 가서 아버지명에 돼 있는 토지 등기부죠. 아버지명에 돼 있는 부동산을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 등기 신청서에 그 원인을 뭐라 기재하나요? 원인을 매매라고 허위 기재하는 거야. 증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등기관들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거 부모 자식이 정말 매매한 거야? 매매 대금을 치렀다는 그 증서 갖고 와봐라. 이런 거 할 권한 없잖아. 형식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재할 때 기재돼 있고 첨부할 첨부돼 있다면 실제로 조사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야. 그래서 2번 인용됐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홍씨 아들. 이렇게 등기를 한 거야. 자, 여기서 봅시다. 이때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라고 등기 원인을 허위기재해서 원인 허위기재해서 등기 났어. 이 등기 났다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등기법 배우시면 등기 원인 허위지한 것도 미등기 전매한 것도 절차 위배된 등기도 첨부 서류가 미비된 등기도 기왕에 등기 났다면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면 미등기 전매 금지 조항이라든가 등기 원인 허위기재 금지 조항이라든가 이런 건 다 단속 규정이야. 적발되면 처벌은 받아요. 원인 허위기재한 거 적발되면 중과세 얻어맞고 또 과태료 얻어맞을지언정 이 등기는 유효해요. 되게 유효하기 때문에 아들은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적발되면 처벌 받아요. 원인 허위기재 금지령에 따라서 뭐 1억 원의 벌금이나 3년의 징역을 받을지언정 등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된다. 자, 이게 이뤄진 게 지금부터 1년 전이었어. 1년 만에 국세청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이자라도 너 증여세, 중과세, 가상금 붙여 때리면 증여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왜 내야 돼요? 유효하니까, 증여가 된 거니까. 이게 무효면 낼 필요 없는 거야. 무효면요. 소유권이 취득이 안 되는데 뭘 증여세를 내? 적발되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는 증여가 됐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유효한 거야. 처벌 받죠. 자,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논점이야. 근데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라고 허위기재해서 증여세 포탈하고 해서 매매를 원인을 허위기재해서 난 등기도 유효해요. 근데 여기 아들이 1년 만에 이것을 병한테 팔아버렸어. 근데 병은 악의의 제3자야. 악의의 제3자. 악이라는 게 뭐예요?
다 알고 있었어.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실제 증여지 매매가 아니라 다 알아. 알면서 싸게 매수했어. 악의 삼자는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되냐고요? 항상 민법의 원리가. 근데 앞에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면 다음 사람은 선이하기를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얘가 권리가 소유권 있잖아. 다음 사람 선이하고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 소유권 취득한다. 저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쫓아가서 야, 네 등기 말소시켜 라고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악의 삼자도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된다. 여기 두 번째 얘기고. 이때 물었어. 이때 겉으로 드러난 매매. 이 매매를 물었어요. 매매. 이 매매는 국세청 속이기 위해서 실제 증여인데 매매라고 허위기재한 거야. 가장 매매한 거야. 이 매매로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슬슬 이제 딸리기 시작하네. 매매로서는 무효예요. 이 매매가 유효하다 그러면 뭐 내면 되는 거야? 양수세 물면 되는 거야. 매매가 유효하다며. 양수세 물면 되잖아.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양수세가 잘못된 거지. 매매로서는 무효. 그렇지만 숨겨진 증여로서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 가장 이 은닉이 많은 건데, 자 등기는 허기자 매매로 허기자 등기 난 거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소유권 취득한다 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은 악의 삼자라도 승계 취득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고 보호받는다. 이거 이때 겉으로 드러난 매매는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무효라 배웠잖아. 매매로서는 무효. 숨겨진 증여로서는 유효. 단어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무효인지. 그런데 이렇게 물었어요. 부동산 은닉행위는 유효하다라고 나와서 질문이. 부동산 은닉행위 유효하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부동산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헷갈려 죽겠네 아주 그냥. 왜 맞는 질문이냐. 은닉행위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합쳐서 은닉행위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루어진 숨겨진 행위, 감춰진 행위. 제가 가볼게요. 요거 걷는 파란색 걷는 거, 요거 숨겨진 행위, 요거만 은닉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요거만. 이거까지 은닉행위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맞잖아요. 아 숨겨진 행위, 증여만 은닉행위라 부르는 거구나. 응?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증여로서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증여세 물어야지. 매매로서는 무효. 증여로서는 유효. 등기는 유효. 악의 삼자도 소유권 취득한다.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부동산 가장매매랑 부동산 은닉행위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서로 구별되는 개념.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 아니야. 보세요. 내가 한번 그림 그려볼게. 좀 전에 배웠던 거. 갑이란 애가 A, B, C가 압류 들어올까봐 친한 친구 을과 짜고 우리가 판것좀 꾸며서 가장매매에서 짜고 가장매매에서 을 앞으로 빼 돌려놨다. 자, 가장 양수인 가장 양도인. 이때 가장 양수 을 앞으로 난 등기.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이 등기는 무효. 아까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라 허위기자 등기 난 등기.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등기는 무효. 다음 사람이 악의 삼자였다. 가장매매했어. 악의 제3자 병이라면 얘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선의는 보호받지만 악의까지 보호받는 건 아니야.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얘 악의 3자야. 악의 3자도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래서 부당 은닉행위랑 부당 가장매매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저는 다른 개념이지.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 이미 등기를 비교해보면 유효무효가 달라지고 악의 3자 소유권 취득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라지잖아. 따라서 다른 개념이다. 뭘 통해서 이해하자? 등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헷갈려 이게. 그래서 그래도 워낙 중요한 파트. 우리 부동산 민법이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나오면 이게 나와요. 자, 나머지 크게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차고 볼까요? 차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반복되면 처음엔 굉장히 더디지만 자꾸 반복되면 빨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더디지만 뒤로 갈수록 빨라진다. 처음엔 습득률이 떨어지지만 자꾸 반복하면서 나가다 보면 빨라진다. 습득률이. 차고예요, 차고. 차고는 이 의사표시에서 공부할 양이 제일 많아요. 차고는 판례를 정말 자세히 보려면 판례 한 20개 정도는 막 줄줄줄 나와야 돼.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차고가 의사가 가장 중요한 파트였어요. 가장 많이 문제 나온 파트였어요. 근데 최근은 차고가 생각보다 공부할 것이 많은 것에 비해서 출제는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차고는 다 판례를 묻는 거지 뭐 사례, 가불령 사례도 없고 이게 중개법 볼 때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차고가 공부량이 많고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민법 시험 본다면 차고가 제일 중요했어.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만 놓고 보면 차고가 생각보다는 출제점이 빠진다. 최근 나온 게 28에 30이래. 최근 7년간 나온 게 2문제밖에 안 돼요. 의외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막연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 빈도수에 맞춰서 시간을 조절해 줘야 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엉뚱한데 열심히 해봤자 안 나와. 네. 자, 왜 여기 한데 4문제가 안 나오고 2문제 나와서 그러는 거야.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고는 우리 109조에 있어요. 109조. 차고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의사와 내 진심과 내가 계약서 같은 표시한 표시가 이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지 않음을 본인이 알면서 한다? 모르면서 한다. 그때 당시 몰랐던 거야. 나중 가서 깨닫는 거지. 야, 이게 제곱미터였어? 평이 아니었어? 난 평인 줄 알았어. 착각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모르면서 의사표시를 차고라 부르는데 먼저 법조문부터 봅시다. 법조문.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 1항에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번에 착오가 있을 때 그 밑줄 중요번에 착오. 그냥 착오가 아니야. 남과 계약 맺었는데 그 착오가 그 계약에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한다는 건요. 일단 유효하다는 거야. 유효해야지만이 뭐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없는지를 논하는 거지. 무효를 취소한단 말은 없어. 그러면 일단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은 다 뭐다? 일단은 유효하지 뭐는 없다. 무효는 아니야. 유효한데 다만 없었던 일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달린 거야 이제요. 근데 착오는 모든 착오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계약에 그것이 법률행위에 중요한 착오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요. 착오가 있었지만 그 계약의 중요본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거야. 모든 착오를 취소하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그것도 예외라 그러잖아. 그러나 그 착오가 피의자의 밑줄 중대한 과실. 비록 착오가 있었는데 그 착오가 말한 사람의 중대한 실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그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중과실수 때는 이 항의 전항의 의사표 취소는 설령 취소할 수 있더라도 한 달이 넘어가는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의 3자한테는 이 취소를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일단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은 모두 뭐하다? 유효하지 뭐는 아니다. 무효는 아니야. 다만 그 착오가 그 계약에 그 법률행위에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 또 설령 중요에 해당됐더라도 말한 표의자 자신에게 중대한 실수, 중대한 잘못이 때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또 비록 취소할 수 있더라도 한 달이 건너간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라면 선의의 3자한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착오 문제 풀 때는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만 나와야지. 무효다. 이 말 나오면 틀리는 거야. 무효는 없잖아. 다만 취소할 수 있을 거냐? 중과시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선 3자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중대당 착오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단어만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단어만. 무효는 없어요. 자, 착오 문제인데 착오는 사실 할 때 참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착각으로 기억나는 게 참 많은데 그 법조문 옆에 적을 거예요.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109조. 일단 유효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그렇지만 임의 규정이에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은 이것은 유효하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계약 맺으면서 계약서 말미에 특약을 넣어서 특약상 비록 착오가 있었더라도 착각이 있었더라도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기를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다면 중요에 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특약으로 취소를 배제할 수 있어. 착오, 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 아직 이미 강행규정이라면 배제가 안 되는 거야. 강행규정 법대로만 꼭 지켜야 되는 거야. 특약을 배제할 수 없어. 특약을 배제할 수 있으면 임의규정. 따라서 이런 특약이 있다면 착오가 있었다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 착오에서는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 미국 큰 특징이야.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무슨 말이냐 도대체가. 자, 계약을 맺었는데 아이고 나 중요한 차에다가 착오가 있었어. 나는 이 제곱미터 평이라고 봤어. 330제곱미터를 330평이라 생각하고 더 찍었다는 거야. 나 착오가 있었어. 이 매매계약 취소한다. 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상대방이 취소당한 상대방이 예측 못한 손해가 발생했어. 그래도 착오에서 뭐가 없다.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없어. 비록 착오 원인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불의의 피해가 났더라도 착오에서 누구한테 뭐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없어요. 굉장히 큰 특징이야. 착오 문제 풀 때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없어. 비록 착오 원인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손실이 났더라도 착오에서 손해배상이 없다 그래요. 물론 이 다음에 심화 강의 배우면 여기 이제 몇 가지 더 추가할 거예요. 뭐 수문불합의와 구별되는 개념, 오프집 우연치와 다른 점, 이렇게 막 이제 볼 건데 일단은 두 달 한번 적어놓으세요. 그럼 착오에서는 오른쪽 페이지 보면요. 그 72쪽 보면 착오 유형이 나와 있어. 이런 거 한번 재미삼아 읽으라는 거야. 이게 다 사실 다 착오라는 거야. 계약 맺을 때. 다 착오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안 읽어주냐? 판례가 없잖아. 판례가 없다는 건 재미삼아 읽으라는 거지. 요즘 시험 문제는요. 내면 바로 열고 판례 따라라. 아, 판례가 없는데 판례 따르라 말입니까? 40문제도 36문제가 판례 따르라야. 판례가 없는 부분 볼 필요가 없어. 재미삼아 있는 거야. 이게 다 착오다. 그 중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 뭐냐? 넘겨보세요. 5번에 동기의 착오.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동기의 착오. 나왔다 그러면 이게 나올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 여기 판례가 쏟아지거든. 착오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착오가 있어. 표시상의 착오, 1000만 원을 쓴다는 게 동그라미에 더 적어서 1억이라고 적은 거야. 그걸 몰랐던 거야. 동그라미 하나 더 친 거야.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뭐 나는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 같은 말로 알고 330평을 300제곱미터 330평을 알았다. 어떤 잘 모르고 내용의 착오, 내용을 잘 모르는 거야. 뭐 등등 법률의 착오. 난 임대차란 말과 전세권 같은 말로 알았다. 지상권이란 말과 토지임차권 같은 말로 알았다. 이게 법률의 착오야. 여러 가지 착오 유형이 있는데 시험 문제 착오 유형 중에서 이 동기의 착오 나올 수 있어요. 동기의 착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 같으면 다 별별 3개짜리였어. 근데 요즘은 착오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면 돼요. 착오 중에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동기는 어디 있는 게 동기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남과 계약 맺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동기의 착오 다른 말로 남과 계약 맺을 때 뭔가 사연, 연유. 내 마음속에 연유의 착오라 불러요. 내 마음 연유의 착오라 불러요. 연유의 착오. 이렇게 불러 좋고 이 동기의 착오를 또 이렇게 불러 좋아요. 남과 계약 맺을 거의 흡사한 얘기란 뜻이야. 이게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흡사한 얘기가 남과 계약 맺을 때 내 마음속에 뭔가 좀 계산이 잘못됐어. 그래서 계산의 착오다를 좋아요. 그럼 여기 해당되는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린벨트가 임야 2,000평을 매수하는데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라 믿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임야를 매수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어. 그럼 내가 임야를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 데 마음속에 동기에 뭔가 착각이 있었던 거야. 역세권이 들어설 것이라 믿고 여기 역세권이 건설될 거라는 정보를 들었어 내가. 역세권이 들어설 거라 믿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역세권이 안 들어섰어. 그러면 내가 땅을 비싸게 사겠는데 마음속에 뭐가 연유에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거야. 이해되죠? 그린벨트 해제될 걸 믿고 토지 고가를 매입했다.
역세권을 믿고 톨코가 매입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 이게 동기의 착오인데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동기의 마음속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착오다,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야. 착오로 취급하지 않아 법학에서는.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고 해서 역세권을 들어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매매계약, 토지 매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동기는 네 마음속에는 불과하지. 응? 그런 걸 원인으로 취소하면 취소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땅값 오르면 가만히 있고 땅값 오르면 아이고 동기의 착오 취소합니다. 동기는 네 마음속에는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착오가 있었다고 그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동기의 착오는 원칙 착오로 취급하지 않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고 해서 역세권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매매계약 취소, 없었는 취소할 수 없다. 이 원칙이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 대형 판례가 그 동기가 땅을 사게 된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땅을 사면서 왜 땅을 사는지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하나요. 한한다는 것은 다른 예외가 없다는 거. 오로지 이 딱 한 가지가 표시된 경우 하나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 동기 땅을 사게 된 동기를 다른 말로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해서만은 이것을 착오로 취급해서 이 동기의 착오가 중요당된 착오였다면 그때는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동기의 착오에서 오로지 이게 이거 뭐라 부르죠? 오로지 표시설에만 입각하고 있다. 판례가 다 대부분 판례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도대체가 오로지 표시된 게 한해서 계약 3년. 그래서 내가 홍 사장인데 몇 번 중개 사무실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랑 몇 번 토지 거래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 땅 사라 그래서 사면 땅값 오르고 몇 번 재미를 봤어. 급하게 연락이 왔어. 홍 사장 지금 1억 있네 현금. 1억 있어. 일단 계약금 쏘래. 왜 그랬더니 그 그린벨트 해제될 토지가 워낙 사정이 급해 급매물로 나왔다는 거, 싸게 나왔다는 거. 이거 6개월 내 1년 내 그린벨트 해제되면 3배 오른다는 거야. 일단 쏘래. 내가 직접 갈게. 내가 갔어. 그러더니 그린벨트 그것도 해제될 예정지인데 늦어도 1년 내에 반대 해제되는데 워낙 급한 상황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싸게 매각한대. 그러니까 원래는 평당 고정 땅이 10만 원 빼간 건데 평당 30만 원씩 예를 들면 10억에 매각하겠대요. 좋다 내가 사겠다. 그런데 써라 계약서에. 내가 땅 사겠는데 동기를 적는 거야. 2022년 말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조건 하에 평당 얼마씩 10억에 매입한다. 내가 왜 땅을 사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표시했어 안 했어요? 표시했잖아. 그런데 2022년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어. 나 이 계약 없으면 취소한다.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야. 응? 그런 경우 한해서만. 다만 오로지 표시된 경우 한해서만 취소하는 거지.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왜 땅을 사는지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 인식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면 틀려요. 이거는 판례 택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동기를 표시한 경우만 되는 거지. 표시하는 동기도 얘가 그린벨트 해제될 걸 믿고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거지. 표시하지 않은 동기도 왜 땅을 사는지 상대방 알았다고 해서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동기의 착오에서 오로지 뭐에만 입각하고 있다? 표시설에만 입각하고 있지. 상대방 인식 여부는 논할 필요 없어요. 요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삼기로 하는 이 동기를 계약으로 삼기로 하는 쌍방간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합의가 있어야라면 틀려요. 제가 민법 가르치면서 웬만하면 이해가 안 되면 다 설명해 주는데 이것만은 나도 설명을 못 하겠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나도. 근데 시험 지문에 잘 나와. 동기를 계약으로 삼기로 하는 표시만 되면 되는 거지. 삼기로 한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야 그럼 틀려. 합의까지는 요하잖아. 표시만 되면 돼. 그저 계약으로 삼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합의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아니 합의가 없었는데 계약서 쓸 수 있나? 근데 어쨌든 잘 나와. 자 동기는 동기의 차가 동기는
응? 그 동기를 표시하면 되는 거고 기억나 삼으면 되는 거지. 삼기나 쌍방에 뭐까지 요하지 않는다? 합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이 다음에 여기 이제 한 페이지 빼기, 반 페이지 빼기 안 돼요. 내가 써놓은 거 다 현관에다 그셔놓아야 돼 이거요. 세 번째. 이 동기의 유발이란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중에서. 동기의 유발이란 말이야.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얘기가 뭐예요? 땅을 사게 만들었다는 거야. 얘가 땅을 사게 만든 거야. 땅을 사게. 내 동기를 유발시킨 거야. 어떻게 유발시켰느냐?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 정답 뭐였냐? 부정한 방법을 써서 땅을 사게 만든 거야. 자 보세요. 이 말만 나오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동기 유발. 응? 우리가 땅을 살려면 보통 알아볼 게 많아요? 없어요. 알아볼 게 많아. 광고주처 들어와서 응? 뭐 여러 가지 확인할 게 많단 말이야. 근데 토지 매도인이 그 담당 공무원이나 친한 친구 사이야. 야 누구든지 임야 응? 에 대해서 문의에 들어오면 내 담당자니까 얘 우리 시에서는 곧 그 앞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곧 그린벨 해결 예정입니다. 곧 도시계획이 풀릴 예정입니다. 라고 거짓말 시켜줘. 그래서 땅을 살 거 아니니 그 땅만 팔면 내가 밥은 살게. 밥은 알았어. 그 매도인 부탁받고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그 매도인 부탁받고 담당 공무원의 거짓말을 믿고 예 도시에서 곧 풀릴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곧 앞에 도로가 개설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곧 해줄 예정입니다. 라고 거짓말 시킨 거야. 땅을 샀어. 안 풀리네? 다 거짓말이야. 담당원이 거짓말 시켰다는 것은 나의 땅을 산 게 동기를 유발시킨 거죠? 부정방법으로. 꼭 이 말만 나오면 등장인물이 공무원이야. 또는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자 내가 이 말을 매입했는데 이 경사가 좀 있어요. 경사가. 물론 용도지역은 건물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용도지역이야. 근데 경사도가 좀 있어서 시에 문의에 들어왔어요. 여기 경사가 35도 정도 각도 나오는데 건축허가 납니까? 그러더니 예 우리 시 조례 규칙에는 건축허가 납니다. 그건 난다고 얘기했어. 그 말 믿고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 신청했더니 3개월 뒤에 건축 안 난다는 거야. 3개월 전 난다 그러지 않느냐. 3개월 전 내가 법령에서는 오인했대. 안 나는 거를 내 착각했대.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서 잘못 해석한 거잖아. 담당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안 나는 걸 난다 얘기했잖아. 법령에서 잘못해서 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이 토지 매매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동기 유발이야. 그럼 담당 공무원이 지가 거짓말 시켰다는 거, 지가 법령 오인했다는 거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겠지. 인정만 되면 취소할 수 있어. 이 토지 매매가. 인정 안 하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그 관공서 일을 볼 때는 구두로 하지 마라. 서면으로 질의해. 서면을 질의하면 반드시 서면 답변하게 돼 있어. 건축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질의합니다. 건축허가 납니다. 갖고 있어. 서면. 6개월 신청 안 난다는 거. 봐라. 6개월 전 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입증은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를 볼 때는 어떤 일이 뭐 살림미과 가서 뭘 일을 보건 뭘 볼 때 항상 서면으로 질의하세요. 서면 답변 주세요. 서면 질의 서면 답변 주게 돼 있어. 거기서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 나중에. 해제될 예정자인데 해제 안 되잖아. 거짓말 시켰잖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물론 입증하라니까 꼭 서면이 뭐 입증 증거만 서면만 된다는 얘기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구두로 한 건 증거가 안 남아.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의 부동산 관련된 일을 볼 때는 꼭 서면으로 질의해야 하다. 입증만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것이 이 동기가 왜 땅에서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내가 쓴 얘기야.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 왜 땅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야. 원래 표시된 동기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 부정한 방법을 동기 유발시킨 경우에는 왜 토지 매입했는지를 표시하자는 동기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인간의 신의칙이다. 포인트 이거. 표시하자는 동기도 취소할 수 있다. 딱 이 문장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게 잘 나와요.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나 봐. 또는 뭐 이런 문장 나올 때 공무원이 등장하죠. 공무원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헛소문을 퍼뜨려. 땅 팔아먹으려고요. 누가 이거 많이 해? 기획부동산. 곧 연결 중이라는 둥, 연육교 섬이랑 곧 온천 발견해서 온천 개발 중이라는 둥, 국민관광지 조성 중이라는 둥. 일부 헛소문 퍼뜨려서 임야 같은 거 막 분할 매도한 거야. 이 아줌마 읽어봤더니 매도인이 일부 퍼뜨린 헛소문이라면 내가 왜 땅을 사는지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매도인이 거짓말 시켰다는 거 헛소문 퍼뜨린 거 입증만 되면 이것이 인간의 뭐다? 신의칙이다. 자, 이 부분 페이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내가 쓴 거 다 찾아서 다 현관에 걸어놓으세요. 그게 바로 복습이야. 그게 여기 너무 잘 나온 파트예요. 그 다음에 그게 73쪽 맨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14쪽에 3번 1번 보세요. 중요부분에 차고 있고 여기 별표 2개. 중요 부분 차고 여기는 이제 그 밑에 판례들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중요부에 해당되는 거, 중요 해당이 안 되는 거. 이건 몇 가지 외우셔야 돼. 여기 무조건 판례를 물어요. 내가 이제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남과 계약 맺는데 착오가 있었어.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은 유효다, 무효다. 일단 유효하다. 유효한데 착오는 모든 착오를 취소하는 게 아니야. 남과 계약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가 그 법률행위의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될 때는 이때는 이 법률행위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뒤집어 얘기하면요. 중요분이 아니라면 착오가 있었는데 그 법률행위의 중요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 경미한 부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착오는 모든 착오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여만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런 착오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과 계약 맺을 때 착오가 있었어. 착오가 있었던 인정이 돼. 인정돼 그 착오가 그 계약의 중요 부분인지 경미한 부분인지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나눠지는 거지 모든 취소하는 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에 취소하는데 중요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에요.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요 부분 아니냐. 아, 중요 부분 아니래 상대방은. 이거 사소한 부분이래. 취소 못하는데 쌈 났어. 소송해야죠. 판사님 6개월 전 맺은 계약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 매매 계약 취소하라는 판결과 하면 말로 안 되면 소송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입증하세요.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이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은 취소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 주장자가 쉽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착오 일으킨 피의자. 착오 일으킨 피의자 측에서 중요를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취소 주장자가. 취소 주장자가 누구예요? 착오 일으킨 사람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야. 얘를 뭐라 표현하느냐. 참 같은 말도 그전에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질문인데 예전에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왔다 맨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 얘기 나와. 누가 중요를 입증할 것이냐. 그러면 착오 일으킨 피의자 측에서 취소 주장자 이러면 좋은데 이 법률행위에 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얘를 같은 말도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입증해야 됩니다.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야? 판사는 이 계약 없었던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계약 다 없었던 계약을 해주세요. 그게 취소 주장자잖아. 판사님 3개월 전 맺은 계약은 다 없었던 계약을 취소하게 해주세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 걔가 취소 주장자. 착오 일으킨 피의자. 걔를 효력을 부인하는 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 측에서 입증해라. 두 번째. 일단은 몇 가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과연 이 중요분이 되려면 판례에 따르면 중요분이 되려면 뭐가 중요분이냐. 판례는 중요 부분을 이중 여기 어려워요. 이중 기준설에 입각하고 있다라 표현해요. 판례는 중요분은 이중 기준설.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중요 부분이래. 하나는 뭐냐. 중요분이 되려면 어느 착오가 중요분에 대해서 취소하려면 주관적 요건. 주관적 그러면 내 자신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요건 플러스 남들
객관적 요건.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중요합니다. 기준을 이중으로 삼겠다는 거야.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 인정돼야지 중요이 된대요. 그거를 주관 요건 플러스 객관 요건 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중용이 되고 그래야 치사할 수 있다. 참 어려운 얘기야.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보세요. 나 금빵한 사람이야. 나 홍금빵이야. 홍금빵. 오랫동안 내가 평택역 앞에 금빵 오래 했어. 근데 금빵 오래 하다 보면 정식노트가 아닌 밀수 들어온 거. 왜냐면 이게 금이 사치품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입하면 관세가 많이 붙거든. 그러니까 여기 원래 들어온 것들은 좀 싸게 거래되는 것도 좀 있어. 활용적으로. 근데 왜 김필리라는 애가 왔어? 어느 날 김필리야. 이름이 필리래요. 누구예요? 김필리는? 김필리핀. 응? 까무잡잡한 애가 왔어. 한국말 잘해. 자기가 금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한 돈에 얼마씩이라면 매입하겠느냐. 금 한 돈에 도매가가 만약에 20만 원 칩시다. 좋다. 내 금 한 돈에 18만 원씩 판다 그러면 내가 다 매입해 주겠다. 오케이, 써달래요. 동료가 있으니까 써줬어. 그러면 내가 금 한 돈에 3.75g이에요. 3.75g이에요. 금 한 돈에 얼마씩 매입하겠다. 써달래, 자필로. 그래서 여기다가 18만 원을 쓰려고 그래, 내가. 18만 원씩.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쳐버렸네. 그래갖고, 얼마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금 한 돈에. 18만 산단 말고 180만 원씩 매입하겠다 써준 거야. 내가 자필로. 오케이래. 그럼 한 100돈 갖고 왔어. 계산할래. 그래서 내가 18만 원씩 와서 계산해 주려고 했더니 약수 틀리지 않느냐. 무슨 약수 틀리니? 봤더니 뭐라 썼어요? 180만 원. 그러니까 빨리 1억 8천 내놓으래. 야, 내가 착오가 있었어. 인정 못하는데. 취소 인정 못하는데. 1억 8천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쓰지 않았냐, 자필로. 이게 사인이 벌어졌어. 판사님, 제가 그만돈에 180만 매입했다는 이 계약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중요하다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거 취소하라고 좀 해주세요. 판사, 그럼 이게 중요되려면요. 내 자신. 금값 20년 한 사람이 금값을 몰라서 그만돈에 180만 사겠느냐. 뭔가 착오가 있었으니까 그래 했겠지. 이게 인정이 돼야 되고. 입장문은 남들, 우리들이라면 당신 같으면 그만돈에 180만 사겠어요? 뭔가 차가 있었겠지. 우리한테도 인정이 되잖아. 우리 가서 180만 안 사잖아. 18만 원에 모를까. 그러니까 내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인정이 되잖아. 그럼 이게 중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항상 중요되려면 차 우리는 그 본인뿐 아니라 남들까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중요한 상대이기 때문에 18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이 금 매매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 또 중요해 되려면요. 그 표의자, 차고리킨 자신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손해가 발생했어야 중요분이야. 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이 중요분이 될 수가 없어. 차고리킨 내 자신에게 뭔가 손해가 났어야 돼. 그게 중요분이지. 내가 차고리켰지만 손해한 게 없어. 그러면 중요분이 아니야. 이 세 단어 꼭 기억하셔야겠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판례가 구체적인 경우에 다음 같은 경우는 중요본이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 판결 내린 것도 있고 다음 같은 중요본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판결 내린 것들 부동산 관련된 얘기 몇 가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바로 물어요. 이렇게요. 이건 사례 문제가 없어. 자, 여러분들이 도자 74쪽 가보세요. 74쪽 보시면 그 판례 봐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판례 입장 거기서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별표 밑줄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 중요본이래요. 이거.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요. 경작이 가능한 토지인 줄 알고 매입했는데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였더라, 국어부지였더라. 그러면 이게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라 부르는 거야. 경작진 줄 알고 매입했는데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했더라. 그럼 이게 중대하다는 착오이기 때문에 나에게 중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 토지 매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꼭 경계에 관한 착오, 경계. 이게 중요본이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경계. 토지를 매매하는데 담장이 싸져 있어서 논둑이 싸져 있어서 밭둑이 싸져 있어서 거길 경계라 믿고 그걸 매입했는데 실제 측량했더니 전혀 엉뚱한 걸 필자 나오는 거야. 이 경계라는 착오는 이 토지 매매 계약에
중요범위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나에게 중과심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3번 봐보세요. 채무자 동일세에 관한 착오. 무슨 말이냐면요. A라는 사람을 보증서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B를 보증서 준 거야.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이게 중요범위 될 수 있지. 이 보증계약은 중요하다는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세에 관한 착오. 말을 산다는 게 소를 사왔어. 이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암놈을 산다는 게 순놈을 사왔어. 내가 이 송아지 사다가 새끼 낳아서 잘 길러서 계속 불려나가야지. 순놈이네? 나 암놈 산다는 말이고. 이게 동일세에 관한 착오야. 암놈을 산다는 건 순놈을 사왔다. 말을 산다는 게 소를 사왔더라. 뭐 예를 들면 목적을 동일세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범위 나는 거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거만 체크했느냐? 그 밑에 예를 들면 뭐 5번에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기술 신용보증기금이 금융부 뭐 어쩌고저쩌고 6번 뭐 상해 정도 및 치료기간 등 우리가 뭐 형사법 배우는 뭐 법원제 검찰 뽑는 시험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티 섞여. 다음 중 중대당의 착오 고르시오. 판례에 따라라. 아닌 거 고르시오. 나면 뭐 상해가 어떻고 기술 신용보증금이 어떻고 그러면 중경 올 때 신용보증기금이 어떻고 상해 뭐 이런 거 우리가 논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 고르는 거 아니야.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것 같은 문장이 섞여 있으면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자꾸 그게 정답이 되더라. 상해 정도를 착각해서 6주 진단인 줄 알고 뭐 500만 원 물어주려는데 4주 진단 받았더라. 형사법을 공부하는 법원지 검찰직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정답을 체크해버리면 시험 범위가 아닌 걸 자꾸 묻잖아. 우리가 그런 게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앞으로 공부를 했는데 뭐 착오에는 이건 중요범위다 중요 아니다 그러면 눈에 늘 익었던 것 중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거지. 처음 듣는 문제 상해가 어떻고 기술 신용보증이 어떻고 그러면 그건 관계없는 정답 관계없는 거야. 그거 그러면 안 돼 어떤 경우도. 요 네 문장 정도. 이 다음에 더 추가할 거야 제가. 지금은 그 정도 넘겨보세요. 그럼 2번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뭐라는 얘기야? 중요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때 중요분에 해당되는 착오가 아니래. 이건 중요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런 일이 벌어져도 취소 못 한다는 거야. 거기 이제 보면 1번에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 매매 계약에서 면적의 부족 또는 지적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이 토지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니래. 일반적으로는 딱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취소할 수 없대요. 상식을 못 맞춰요. 예를 들어 볼게 내가 토지대장에 면적란에 990제곱미터라 돼 있어. 면적란에. 그럼 약 300평이잖아. 그래서 300평을 믿고 평당 100만 원씩 3억에 매입했는데 실제 측량하면 270평밖에 안 되는 거야. 공구상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거야. 아이고 나 착오가 있었어. 나 이 토지 매매 계약 취소한다. 이게 안 된대.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요? 나 300평 값 치렀단 말이야. 근데 측량했더니 대장상에는 등기부상에는 990제곱미터 300평이 돼 있지만 실제 면적 270평이 안 돼. 그래도 취소 못 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다음에 배워요. 면적의 부족, 지적의 부족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서 부족한 만큼 대금을 감액하든가. 270평이 안 되면 도저히 건축허가 안 나. 계약을 달성이 안 나 계약을 해지하든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지. 매매 목적을 면적의 부족, 지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이거 상식적으로 못 맞히죠. 그런 다음에 3번에 법령상 제한이요. 법령상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허가 안 나요. 건축 날 줄 알고 매입했는데 건축 안 나더라. 법률의 문제. 이건 일반적으로 중요문이 아니래. 그렇다고 해서 건축허가 날 줄 알고 토지 매입했는데 건축허가 안 났다고 해서 토지 매매가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야.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라 볼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얘기 봐세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아무 손해한 것이 없다면 중요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맨 밑에 내려오세요. 거기 보면 니은번에 뭐 군유지로 등기된 군립공원, 뭐 공립공원 부진해. 이런 거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가 뭐 행정법 공부하나? 5번 봐보세요. 5번. 맨 밑에 5번. 주택 매수하면서 요즘 이 문제 많이 생겨요. 잔금을 대출받으시고 하려고 했는데 뭐 DTI가 바뀌고 뭐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잔금 대출 안 되게 되었어. 나 이게 잔금 대출 못 받으면 이 토지 이거 매매 못 한다. 잔금 대출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토지 매매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얘기죠. 중요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했어. 다만
제가 심화할 때는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이제 필기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기본만 껴놓은 거. 웬만하면 기본만 다 맞출 수 있어. 이렇게요.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 중과실이에요. 판례가 쏟아지는 거 딱 세 군데. 동계차고, 중대단차고, 중과실. 이 세 군데야. 판례가 쏟아지는 곳은요. 거기 여러분 교재 75쪽에 보면 이번에 중과실이 없을 거고 별표 하나만 치세요. 차고는 참 잡다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별표 2개 친데 2군데, 별표 하나 친데 3군데. 딱 3군데 보자는 거야. 동계차고, 중대단차고에 대한 판례 태도, 중과실. 이 3군데만 보자. 잡다하게 보지 마시고.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정해져 있어. 왜? 요즘 그 31회, 32회, 좋아, 30회, 좋아요. 좀 더 29회. 최근 3, 4년씩 기출 문제를 보면 민법 총칙은요. 뒤퉁이 있는 문제를 낸 적이 없어. 굵직굵직하게 나와. 굵직굵직하게. 굵은 줄거리만 물어. 줄거리만. 묻지 세세하게 미세하게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묻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물어버리면 다 봐야 돼. 과거는 안 그랬어. 과거 한 1회 때부터 한 25회 정도까지만 해도 총칙은 굉장히 문제 어려웠어. 이게 법대 학생이 보는 시험인지 막 사례 문제도 막 그냥 장화 문제 쏟아지고 그냥 다 가불병이야. 10문제, 5문제 다 가불병이야. 그냥 사례 문제. 올해 사례 문제 많았어요? 내가 올해 시험 보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아, 사례 문제 많이 안 나온다. 옛날처럼 모의사처럼 무식하게 막 18문제, 20문제씩 안 나온다. 사례 문제 10문제, 많으면 10문제. 10문제 정도 긴 사람은 많으면 12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 올해 사례 문제 9문제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러면 모의사만 보면 2문제 중에 1문제가 가불병이야, 그냥. 사람들이 제시한데 못 풀지. 옛날 과거에 흘러간 유행가야. 최근 30회, 30회, 30회에서 사례 문제 너무 길고 사례 문제 시간 걸려서 못 풀겠다는 건 없었어. 옛날에 안 그래서 옛날에 한 문제 걸려서 사례 문제 막 가불병. 최근은 너무 장하보다는 간략하고 명료한 문제들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총칙을 복잡하게 안 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굵직굵직하게 해달라는 거야. 자, 중과실이 없을 거. 자, 봅시다. 그러면 차고는 모든 척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고 중에서 중요 부분에 해당된 차고였다면은 이때는 취소가 가능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뭐냐? 비록 중요에 해당된 차고였더라도 말한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뭐예요? 과실. 실수. 과실이 있다면, 뭐 잘못이 있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틀려요. 나눠야 돼. 과실이 어떤 과실 나눠서 얘기를 해야 돼. 과실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데 이 과실이 뭐 실수가 있는데 중대한 과실, 중대한 실수, 중대한 과실 있을 때는 아무리 중요에 해당된 착오였더라도 네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 있을 때 그때는 취소할 수 없어. 네 자신에게. 그런데 과실이 있어. 예를 들면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를 구분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330제곱미터를 1억에 팔겠다라고 한 계약서에 이걸 330m를 300평이라 믿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를 구분을 못한 거잖아, 지금요. 이것이 과연 중대한 실수냐? 중대한 실수가 아니냐? 중대한 과실 때는 이게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었더라도 이게 중대한 과실이면 이거 취소 못해요. 근데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가벼운 경과실, 가벼운 과실에 경과실에 불과하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남과 계약 맺을 때 일단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과실이 잘못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잘못이 있는 거야. 있는 거 실수가 있는 거지. 다만 그 실수가 중대한 실수냐 가벼운 실수냐에 따라 다른 거야. 실수가 있었다 과실이 있더라도 가벼운 경과실에 불과할 때는 이때는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 봐, 중과실. 중과실 있을 때는 이때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실도 이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느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있었다는 거, 취소 못하게 만드는 거야.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판사님, 이거 취소하면 안 됩니다. 제곱미터랑 평을 잘못한 것은 물론 중요분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중대한 실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안 됩니다. 중대한 실수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지는 거야. 상대방. 상대방 입증해야 돼. 상대방. 이 상대방 취소 못하게 만드는 애야. 판사가 이거 취소하면 안 됩니다. 이 계약 취소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은 그 계약의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야. 취소하면 안 됩니다. 유지하는 자. 상대방이 입증해라. 뭐가 중과실이냐? 여기서 이제 중과실에 대해서 이제 판례하는 얘기가 뭐가 중과실이고 뭐가 경과실이냐?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중과실이란 보세요.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를 판례들이 얘기 다 지금 보통의 주의를 이 결여한 게 중과실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정할 때 특별한 주의를 결여한 것이 중과실이냐? 어떻게 중과실이라는 거야? 보통의 주의를 기르지 못한 것이 중과실이냐? 특별한 주의를 기르지 못한 게 중과실이냐? 어떤 게 중과실이에요? 이거. 사람들 고르면 또 이걸 골라 맨날. 특별한 주의를 기르지 못한 게 중과실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나 기울이는 보통의 주의를 기르지 못한 게 중과실이야. 단어 요걸 골라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차를 몰고 나왔어. 자 운전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돼? 도로 주행할 때 신호등을 봐야 되는 거야. 신호등. 자 근데 내가 사거리를 지나는데 딴 생각했어. 무슨 고민거리가 있거든. 딴 생각하다가 앞에 빨간불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꽝 부닥쳤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차를 주행하는 사람이 사거리에 신호등을 확인하는 건 나만 기울인 특별한 주의가 아니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기울인 주의야. 근데 나를 기울이지 않았잖아. 나 중과실 있는 거 중과실 없는 거야. 신호등 확인 안 했어요. 중과실이지. 신호등 확인하는 게 나만 기울인 특별한 주의가 아니잖아. 보통 사람이 기울이는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게 중과실이야. 응? 여기 들어가야 돼요. 또 중과실 경과실에 관한 판단 기준이야. 여기 왜 이렇게 자세하냐? 저 별표 하나 친 건 다음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별표 2개 치고 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해요. 이 다음에 판단 기준이 뭐냐? 뭘 판단하고자? 중과 경과 판단 기준은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획일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은 중과실, 이것은 경과. 딱딱 구분할 획일적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중과 경과실 판단 기준은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나이, 직업, 어떤 경력 등등을 고려하여 사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중과실, 경과실이에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획일적 기준은 없다는 거야. 자 보세요. 제곱미터란 말과 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누구냐? 직업은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10년이 지나도록 토지 매매가 쓰는데 제곱미터인지 평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을 했대요. 그럼 직업이 공인중개사고 이 중개업을 많이 본 사람이 토지 매매가 쓸 때 제곱미터 평인지 구분하지 못한 것은 중과실이에요? 경과실이에요? 중과실이야. 그건 중대한 과실이야. 그거는 나이는 90, 학력, 무학, 성별 할머니가 땅을 사시고 파시는데 제곱미터인지 평인지 구분 못하셔. 지금 330제곱미터가 330평인지 뭔지 구분 못하셔. 그럼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제곱미터인지 평인지 구분 못한 것이 중과실, 경과실이에요. 경과실 불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람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판례가. 네 번째는 문제가 나오면요. 문제 과거에는 좀 잘 나왔어요. 이런데 요즘은 잘 안 뜸해서 좀 내가 덜 가르치는데 사례 문제 나왔는데 갑자기 직업을 밝히고 나와. 전문 직업인을 밝히고 나와요. 갑자기 예를 들면 무역업에 종사는 A가 신용금고 은행에 대북에 근무하는 담당 대북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 직업을 밝히고 나와요. 그냥 갑이 이러지 않고요. 이런 직업을 밝히고 나온다는 것은 이런 전문 직업인들은 자기 업무 영역에 있어서 어떤 사소한
실수만 있더라도 이게 다 뭐다? 이게 다 중과실이야. 이 얘기하려고 직업 밝히는 거야. 자 보세요. 신용금고에 근무하는 대부의 업무 담당 직원이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상환되도 착각해서 담보 설정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을 말소시켜줬어요. 아 야중에 담보 남아있네. 일주일만 전화 와서 아이고 고객님 대출권이 2건이었군요. 나는 대출권이 다들 상환된 줄 알고 담보 설정 계약 해지한 거 그거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네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사소한 실수만 있어도 중과시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그거에 중요에 해당됐더라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 하려고 이거 밝히는 거야. 눈치가 빨라야 돼. 이 말만 나오면 다 뭐다? 중과시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이거 취소할 수 없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일부치로 밝히는 거야. 그래서 전문 직업인들은 책 업무 영역에서 사소한 실수만 있어도 중과시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 얘기 하려고. 딱 네 마디 정리하면 되겠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다음번에는 하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다 계획이 있어. 내가 다 생각이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심화할 때 더해줄 거, 한 번 더 반복할 거, 심화할 때 첨부할 거, 요약 정리할 때 비교해줘야 될 거. 다 순서가 있는 거야.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민법 짧은 시간 배우면 큰 그림이야. 이런 수차를 하나 그리려고 그래.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순서를 잘 지켜야 돼. 집을 털을 먼저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막고 지붕을 덮고 해야지. 마음이 급해. 그래서 벽 한쪽 세웠어. 벽 한쪽 세우고 막 여보 도배지 갖고 와 일단. 도배지라고 색칠하고 일단 전등 하나 달아놔. 이렇게 하려면 못 간다는 거야. 생각보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파트 배우고 얼른 문제 풀어봐. 해당되는 기출문제 거기. 벽 하나 세우고 도배. 그래 전등 달아 일단. 갈 것 같죠 처음에. 그렇게 하면 다 무너져 나중에 가서. 그러면 집을 때는 순서가 있는 거야. 먼저 털을 파고, 그 다음에 공고를 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벽을 세우고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수록 단단해지는 거지.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큰 그림 그릴 때는 먼저 연필로 중요 부분을 이렇게 스케치하고, 엷은 색깔로 물감 칠할 건 칠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칠하고, 하나씩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그리고.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급하면요. 한 달 안 배우고 얼른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쫙 보여줘. 될 것 같죠? 아, 그러면 굉장히 처음에는 뿌듯해. 아는 것 같아. 아는 게 아니야. 눈에 익힌 거야,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디 걸리지만 순서가 있어. 선생님이 가자는 데로 가면 돼, 그 과목. 과목 특성 다 틀려. 암기가 중요한 과목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외워서 그냥 그 문제 풀 수도 있어. 근데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시간이 스토리가 걸리는 이런 민법 같은 거는 그렇게 너무 짧게 즉흥적으로 해버리면 다 무너져 문제 풀할 때. 스스로 자생력이 없어. 눈에 익힌 것만 맞춰. 눈에 익힌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손댄 부분만 따라오면 돼 일단요.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나머지 일단 가는 거야. 자 넘기시면 어디를 볼 것이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실은 내가 올해 나온다 100선 문제를 찍을 때 100문제 찍을 때 나올 만한 부분은 2배수 내지 3배수로 찍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사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서 내가 찍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안 나온 게 사기 문제예요. 올해 나오겠지. 내년 나오겠지. 32회 때 찍었는데 안 나오면 33회 때 나오겠지. 또 안 나오면요. 또 찍을 거야. 34회 때. 나오겠지. 언젠가는. 요즘은 사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의사표시 맞춰지 갈 거예요, 오늘요. 자, 조금만 쉴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사기가 안 받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도 도달주의까지 보면 오늘 갈 거예요.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